지난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향후 일정과 앞으로의 팀플 진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는 분류 지도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머신러닝 종류에는 지도학습도 있고 비지도학습, 또 강화학습이 있다고 했었고, 지도학습에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분류 지도학습 외에 회귀 지도학습도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9주차 그리고 10주차에는 회귀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형 회귀 모델 그리고 다중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주차, 12주차에는 이제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그 방법론인 클러스터링 그리고 연관 규칙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류 지도학습에 대해서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또 길게 한참 동안 배웠는데 왜 나머지 회귀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을 이렇게 두 주씩만 이렇게 짧게 배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한 주 만에 쉽게 배웠었고요. 또 앞으로 회귀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팀플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일단 이번 주에는 앞으로 여러분들 팀플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9주차 대면 수업에서부터 브리핑이 시작이 됩니다. 브리핑은 9주차부터 12주차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브리핑에서는 각 팀별로 한 주 동안 진행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주차에는 수업은 별도로 없고요. 각 팀별로 교수님하고 팀별로 코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기말고사가 있겠고요. 중간고사 우리가 본 것처럼 9주차부터 11주차까지 배운 내용으로 기말고사를 치르고 마지막 15주차에 팀별로 최종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별로는 총 5번의 발표를 할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팀플을 진행할 거냐? 팀플의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팀플이니까 당연히 이제 팀 단위로 진행이 되겠고요. 주제 선정에서부터 뭐 어떤 데이터를 구해서 쓸지, 또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할지, 또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 또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팀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알아서만 하라고 하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차별로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이 뭐 팀별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칭도 받고 또 교수님께 또 다른 학우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팀플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팀 단위로 평가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개인별로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체 성적에서 팀플의 비중이 알고 있는 것처럼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수사항으로는 반드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머신러닝 수업이니까 당연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야 되겠는데 의사결정 나무와 또 랜덤 포레스트 말고도 알고리즘들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 말고도 다른 알고리즘을 찾아서 쓰는 것도 뭐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알고리즘도 함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전처리 기법들을 배워왔는데 이런 배워온 기법들을 적절하게 잘 적용해야 되겠고요. 또 모델을 만들어서 정확도가 나왔다, 또 성능이 이 정도 나왔다 이런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변수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변수가 또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해석의 내용까지 함께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팀플의 특징은 따로 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번제로 주차별로 팀장을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팀장인 주차에는 그 주 발표를 자기가 맡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은 학기 동안 여러분 전원이 한 번씩 다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발표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건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한다는 거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부담스러운 일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당장 이제 곧 사회 나가면 아니면 또 취업하려면 발표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먼저 취업한 선배들 이 머신러닝 수업이 과거에는 팀장만 여러 번 계속 발표를 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 머신러닝 수업 때 매주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발표에 대한 부담이 점점 좀 완화가 돼서 그게 오히려 좀 취업 PT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좀 좋은 기회다,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브리핑하고 최종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9주차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 10, 11, 12 그리고 15주차 총 5번인데 그러면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팀 내에서 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팀원이 5명 미만인 팀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15주차 최종 발표를 빠질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발표를 해야 되고 9주차부터 12주차 중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주차는 빠지고 9주차, 11주차, 12주차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9주차부터 12주차까지 진행하는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팀별 브리핑은 각 팀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진행했던 내용들, 진척 사항에 대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PPT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팀이 여러 팀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매주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9분 정도만 9분 이내로 발표를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9분이 넘어가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주차별 팀장이 준비를 해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팀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하겠지만 발표자 개인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IT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 관리입니다. 기한이 있고 또 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단계별로 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는 거 그리고 또 중간중간 진도를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실제 프로젝트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항상 이제 계획대로만 일이 흘러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플랜 B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단계를 고려하면서 계획부터 좀 세우는 게 필요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대략적인 큰 틀에서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문헌 조사를 하면서 주제를 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전처리하고 모델링하고 성능 평가에서 변수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단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 전체 기간을 고려해서 언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 또 언제 시간을 실제 많이 투자해야 될지를 잘 매니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단계에서 모델링이나 성능 평가, 데이터 수집 이런 단계보다도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단계가 오래 걸린다라고 이렇게 배우긴 했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팀플에서는 주제 선정에 가장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단계처럼
이 전체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성과 또 결과물을 좌우하는 게 결국 이제 주제 선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영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바꾸고 또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매주 브리핑할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팀이 항상 매 학기마다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진행을 하면서도 힘들고 또 뭐 당연히 시간적인 압박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주제를 적절하게 잘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앞으로의 팀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좋은 주제라는 게 뭔가 뭐 아주 무조건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뭐 그동안 사람들이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시간과 또 인력 또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고려했을 때 딱 적당한 거, 딱 할 만한 거, 할 수 있는 걸 잘 고려해서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좀 친숙한 분야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야구 룰을 전혀 모르는 사람, 뭐 야구를 챙겨보지도 않고 또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KBO 야구팀의 어떤 승률을 예측한다, 승리를 예측한다. 이게 너무 어렵죠. 아마 분석을 하면서도 힘들 겁니다. 또 뭐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한다. 뭐 이것도 참 어렵겠죠. 뭐 우리가 예전에 와인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도 있지만 와인을 마셔본 적도 없고 뭐 화학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화학 데이터에 의한 와인 품질 감별을 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반대로 뭐 내가 먹방을 참 좋아한다. 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먹방을 이렇게 많이 볼까? 뭐 K 먹방이 좀 글로벌한 그런 컨텐츠인데 어떤 먹방 유튜브가 좀 잘 나가고 또 왜 어떤 먹방은 또 잘 안 나갈까? 어떤 유튜브 영상은 어떤 먹방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높고 또 어떤 영상은 왜 조회수가 낮을까? 자기가 먹방을 좋아하면 이런 걸 좀 분석하면서도 뭔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훨씬 많겠죠. 또 아마 분석을 하면서도 훨씬 재미가 있을 겁니다. 뭐 또 다른 예시로 내가 만약에 OTT 뭐 신작이 나오기만 하면 뭐 얼리 어답터 같이 매일 항상 즐겨 보는데 왜 어떤 작품은 흥행하고 뭐 어떤 작품은 실패할까? 왜 어떤 작품은 좀 성공하는데 그게 뭐 배우가 중요한가? 아니면 뭐 감독이 중요한가? 뭐 감독의 전작이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에서 흥행하는 OTT 작품하고 또 미국에서 흥행하는 이런 작품의 어떤 특성이 서로 다른가?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궁금증, 질문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주제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친숙하고 또 관심 있는 그런 분야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분명히 미리 고민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누군가가 먼저 좀 유사한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앱 같은 거,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런 거 찾아보면 항상 이미 만들어진 앱이 있죠. 그래서 해 아래 완전히 새로운 남이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논의한 걸 이제 참고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문헌조사가 필요합니다. 뭐 반대로 문헌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아이디어가 발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문헌조사가 병행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아이디어가 나올 만한 인풋이 충분한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아이디어가 물론 갑자기 떠오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떠오르기까지는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알아본 그런 결과가 그때 단지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플을 진행할 때도 그냥 모여서 그냥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나올 수 있는 생각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찾은 걸 기반으로 생각해 와야 만나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참고 자료는 연구 논문입니다. 그 연구 논문 같은 어떤 수준 높은 성과물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팀플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연구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에 좋은 재료가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말로 된 연구 논문이 그래도 좀 읽기가 쉽겠죠. DBPR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고 또 들어가서 찾아본 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논문들을 보면서 주로 봐야 되는 것은 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됐나 뭐 사실 제목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은 제목이 보이면 그럼 그때 그 논문을 좀 다운받아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또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썼는지 또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라가 있죠. 뭐 전 세계 논문이 제공되는 그런 사이트죠. 뭐 가장 방대하고 대신 이제 영문 논문 위주인데 뭐 사실 우리가 각 논문을 아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지 아이디어만 잘 확인하면 되고 또 거기서 힌트만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어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챗GPT를 활용하면 논문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논문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업로드 시키면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뭐 정말 잘 답해 주죠. 이번 기회에 또 사용해 보는 것도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DBPR에서 실제 논문을 검색해 보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뭐 나는 축구에 좀 관심이 있다. 뭐 축구 좀 좋아하고 또 축구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 이런 거에 좀 재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좀 검색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머신러닝 그리고 축구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고 한번 검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 그런 연구가 있나 살펴보면은 실제 검색되는 논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뭐 17건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제목들을 쭉 볼 수가 있겠죠. 맨 먼저 나오는 게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한국 프로축구 경기 결과 예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친절하게 뭐 K리그 경기 데이터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쓰면은 경기 결과 예측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뭐 제목만 봐도 대략 감이 오죠. 그 밑에 논문에서도 뭐 옐로우 평점 시스템과 머신러닝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옐로우 평점 시스템 뭐 잘 모르겠으면 뭐 궁금하면 들어가 볼 수도 있겠고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패스를 해도 되겠죠. 이거 말고도 논문들이 뭐 여러 개가 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더 관심이 생기는 것들을 좀 다운받아서 실제로 뭐 경기 데이터를 썼다면 뭐 이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이 연구자들이 구해서 썼을까? 나도 그걸 또 활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 논문을 참고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 축구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머신러닝 말고 뭐 기계학습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과거에는 머신러닝보다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뭐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 축구 대신에 뭐 다른 뭐 스포츠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축구가 아니라 그런 스포츠명이 아니라 뭐 승패 예측 뭐 이렇게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DBPR는 이제 교내에서 접근해야만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DBPR랑 협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바깥에서는 건당, 논문 건당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IP로 반드시 접속을 해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제목만 검색하는 것은 외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미리 보기 앞에 몇 페이지 정도까지는 밖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검색하지 않고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좀 딥하게 배웠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라고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색 편수가 뭐 1000건이 넘어가죠. 2000건 가까이 되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 참 연구자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모델이구나 뭐 느낌이 좀 오죠. 특히 이제 사회과학 쪽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걸 아마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뭐 다양하게 하면서 다양한 논문들을 좀 참고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검색된 걸 보면은 뭐 OTT를 이용하는 잘파 세대는 누구인가? 네,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 기반 이용자 특성 탐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목만 봐도 뭐 잘파 세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OTT 이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 분류 모델을 만든 것 같죠. 뭐 제목만 봐도 좀 이제는 감이 올 겁니다. 또 아래쪽에 보면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 기반 노인의 삶 만족 예측. 이건 아무래도 뭐 노인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같은 그런 조사를 했나 보죠.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만족하는 사람, 만족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뭐 분류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변수 중요도 분석을 해보면 뭐 어떤 변수, 어떤 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분류가 아닌 회귀 모형을 뭐 이 논문에서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건 좀 다운받아서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검색되는 게 정말 다양한데 이것들을 뭐 절대 다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뭐 제목들을 보고 좀 관심이 생기는 것 위주로 보면서 아이디어를 낼 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DBPR는 아무래도 한글 논문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검색되는 논문의 종류가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영문 논문들을 검색해 주니까 뭐 DBPR에 비해서는 뭐 똑같은 검색어에 대해서도 검색되는 논문의 양과 뭐 퀄리티가 뭐 차이가 비교할 바가 못 되죠. DBPR에는 뭐 검색해도 없었는데 뭐 구글 스칼라에는 뭐 많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뭐 그런 토픽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BTI에 대해서 뭔가 머신러닝으로 예측을 한 게 있나 찾아보면은 DBPI는 아마 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구글 스칼라에는 지금 보면 한 6,000건 이상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구글 스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목 먼저 이렇게 쓱 보고 뭐 어려운 건 패스하고 알아볼 만한 거 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되겠죠. 요약을 먼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데이터를 썼구나, 또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또 뭐 참고할 만한 이제 또 같이 이용할 만한 데이터가 있으면 또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뭐 힌트를 좀 얻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할 자료들은 정말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검색해야 되는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논문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도 검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가 흥행하는가, 이거 아주 흔한 주제였습니다.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이 영화 흥행 예측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유튜브에 뭐 영화 흥행 예측 프로젝트 뭐 이런 영상도 나오고요. 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영화 흥행 수익 예측하는 뭐 이런 영상도 나옵니다. 뭐 얼마든지 좀 참고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논문을 꼭 쓰는 건 아니니까 뭐 논문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유튜브나 또 구글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유튜브나 구글링만 가지고 문헌조사하는 거는 가급적 좀 지양하고 우리가 또 대학에서 학부 학위를 예, 공부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논문들을 좀 참고하면서 또 그 외의 자료들도 폭넓게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하는 식으로 팀플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추천하진 않지만 앞에 방법들에 비해서요. 과거 수업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팀플 사례들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기 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 수업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팀플을 진행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외부 공모전에 그 대학생 캡스톤 경진대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공모전은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이나 상금 노리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좀 있어서 입상하기가 참 힘들고 또 떨어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여기 이런 그 학회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참가만 해도 기본적으로 주는 그 상도 있고 또 우리랑 이렇게 분야도 잘 맞아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 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 여기 학회 공지사항에 가서 발표 논문집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과거 대학생 발표 논문집이 나오는데요. 이걸 LMS에도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 발표되어 있는 그 출품작들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품작이 실제로 무척 많은데요. 그 중에 머신러닝이라든지 명지대학교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과거 선배들이 어떤 내용들을 그 팀플로 했는지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잘해서 이렇게 실렸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각각 다 뭔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먹방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 이 팀 같은 경우는 먹방 콘텐츠 조회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류 모델이 아니라 회귀 모델을 사용했었는데요. 유튜브 API를 써서 한 5,300여 개 정도 되는 먹방 콘텐츠를 그 먹방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조회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예측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변수 중요도 분석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컨텐츠 개발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들면 유리하다. 이런 이제 전략을 제시하는 걸로 결론을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이 팀플 내용이 좀 그래도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 팀장을 그때는 이제 팀장이 따로 있었는데 이 팀장을 했던 학생이 이걸 좀 발전시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팀플 다 끝나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논문으로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그 결과물인데요. 팀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방학 때 그때 당시 이 팀장이었던 이 학생하고 방학 내내 이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페이지만 캡처해서 올린 건데 뭐총 7페이지입니다. 양이 꽤 되죠. 그리고 DBPI에서 검색을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플 할 때 내용은 너무나 좀 단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 그 논문들도 더 좀 살펴보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확장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어느 연구에서 그 테니스 선수의 외모랑 티켓 판매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프리티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써서 사람 얼굴이 얼마나 그 균형이 있는가 또 대칭이 잘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테니스 선수들의 외모를 정량화 시키고 그리고 티켓 판매량과 분석을 했더니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더라 이런 이제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먹방 유튜버의 외모랑 또 조회수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추가로 변수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각 먹방 유튜버의 얼굴을 이렇게 캡처해서 일일이 이제 외모 점수를 측정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델링을 했는데 조회수에는 사실 별로
의미 있게 영향이 없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 대신에 좋아요 수에는 아주 영향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좀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이 됐고 이걸 바탕으로 KCI 논문으로 전문 학술지에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K-드라마가 인기죠. 그래서 이 팀에서는 OTT의 한국 드라마 중에서 어떤 드라마가 흥행하는가를 주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일단 OTT 작품별로 순위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또 배우에 대한 데이터, 또 감독에 대한 데이터, 또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제시했고요. 이 팀은 팀플 발표 이후에 학술대회에 제출을 해서 또 별도로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좋은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도 이 좋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제는 진짜 너무 좋은데, 주제는 정말 좋은데 그 관련된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그 주제를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팀플뿐만 아니라 뭐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리 주제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뭐 구현할 수 있는, 그 요리할 수 있는 재료가 없으면 결국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할 때도 주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주제를 맞게 진행할 수 있는 그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또 주제도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뭔가 선물로 뭐 생물 랍스터를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선물해줬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랍스터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너무 좋으면 사실 뭐 대충 요리해도 뭐 그럴싸한 맛이 아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너무 괜찮으면, 뭐 데이터가 정말 좀 특별하고 좋으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쉽고 또 결과도 무척 이렇게 좋은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앞에서 논문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논문 안에 자기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는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수집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했구나,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구해서 썼구나,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요새는 과거와 다르게 공공 데이터 구축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AI 허브라는 곳도 있는데요. 꽤 좋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쓸만한 데이터들이 아주 많다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머신러닝 수업에서도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팀플을 진행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업 때 몇 번 활용을 했죠. 캐글 사이트. 여기 사이트야말로 뭐 정말 뒤져보면 정말 괜찮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뭐 KCI나 이런 이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할 때 그 연구의 데이터로서 여기에 이 사이트, 캐글 사이트를 활용한 그 연구를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로 또 과거의 팀플에서도 활용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 크롤링을 통해서 웹에서 직접 긁어오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파이썬 코딩이나 아니면 RPA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API를 쓰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API를 쓰면 유튜브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도 좀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이제 데이터를 좀 검색하다 보면은 뭐 과거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손쉽게 얻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능하다면 여러 소스로부터 이렇게 수집해서 같이 활용할 때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자체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소개했던 먹방 유튜브 관련 그 팀플 말고 논문에서는 유튜브 API에서 수집한 정보에다가 그 프리티 스케일이라는 얼굴 평가 도구를 통해서 측정한 그 데이터를 추가적인 변수로 활용을 해서 이제 썼었고요. 그리고 OTT 흥행 관련 팀플에서는 OTT 플랫폼 순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플릭스 페트롤이라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를 쓰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감독들의 과거 수상 기록, 뭐 작품 수 이런 정보를 네이버에서 또 크롤링을 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그 소스로부터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이렇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분류 지도 학습에는 의사결정 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배우는데 우리가 팀플에서 어떻게 또 다른 알고리즘들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배울 때 뭐 엔트로피라든지 뭐 진위 지수, 뭐 순수도 이런 의사결정 나무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었는데 사실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이 모델을 구현할 때는 이 기본적인 이 작동 원리를 잘 몰라도 이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만들 때는 그냥 그 모델 불러와서 핏만 잘 시키면 그만이었죠. 우리가 직접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현되어 있는 모델을 패키지에서 그냥 불러와서 내가 가진 데이터에만 잘 적합시키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그 원리를 공부하는 거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모델을 그냥 불러와서 모델링에 쓰기만 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 슬라이드에 보면 챗GPT에 뭐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 로지스틱 회귀, 뭐 KNN, SVM, 뭐 이거 외에도 뭐 수많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알려주고 그 각각의 뭐 특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원하는 모델을 선정해서 그 모델을 사용할 때 어떻게 쓰면 되는지 코드를 알려달라고 할 때 쉽게 이렇게 코드 생성도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팀플 통해서 의사결정 나무 또 랜덤 포레스트 외에 다른 알고리즘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팀플의 최종 산출물입니다. 먼저 발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고요. PPT 슬라이드로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뭐 어떤 문헌을 참고했고, 또 어떻게 모델링했고, 또 중요도 분석해보니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런 시사점 제시에 이르는 그 팀플 전체 수행 내용을 잘 담으면 되겠습니다. 발표 전체 시간을 고려했을 때 각 팀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정말 잘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하고요. 그러니까 작성했던 코드랑 그 다음에 데이터셋. 만약에 데이터셋이 너무 큰 경우에는 뭐 일부 샘플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경진대회 출품용으로 그 보고서, 뭐 논문 형태인데요. 두 장짜리, 그러니까 2페이지짜리를 작성해서 이렇게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팀별 과제입니다. 발표 순서를 정해야 될 텐데요. 팀에서 9주차부터 12주차 그리고 15주차 각각 누가 발표를 할지 정해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팀원 내에서
상호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팀원이 4명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에서 12주차 중에서 원하는 주차 발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